누구요? 누구? 아스날, 웨스트햄, 토트넘, 맨유. 드디어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하겠다. 박싱데이도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반환점 돌았고. 그렇죠. 38라운드까지 가는데 21경기 치렀거나 18경기 치렀거나. 네. 대충 이제 절반 지났는데 지금 분위기는 원래 이제 우승 경합은 맨첼리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야, 근데 시티가 11연승 미쳤습니다. 뭐 견제할 팀이 없을 정도로 네. 지금 맨시티가 좀 독주를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위 첼시, 3위 리버풀과는 11점 차. 그렇죠. 야, 오히려 첼시와 리버풀이 조금 박싱데이 때 주춤하면서 이 맨시티와의 좀 거리는 멀어졌죠. 멀어지면서 오히려 밑에 팀들하고 좀 붙는 그렇죠. 게 됐어요. 가까워졌습니다. 오히려. 일단 이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 경쟁권 팀들 중에서 네네네. 그래도 이 첼시와 리버풀 이 두 팀과 나머지 팀으로 좀 나눠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 지난 새벽 경기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첼시와 리버풀은 이 나머지 이 챔피언스리그 경쟁권 팀들과 조금 격이 다른 경기력과 조금 말고 좀 많이 격이 달라요. 많이 격이 다른 경기력과 잘하더라고 잘하긴. 스쿼드가 좀 구축이 되어 있다. 네네네. 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첼시와 리버풀 그리고 그 나머지 팀들 이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한 6개 팀이 챔스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건 맞지만 네. 그래도 첼리다. 첼시와 리버풀. 그래도 그래서 먼저 첼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팀은 사실 이 당장 1월부터 변수가 좀 있죠. 네. 특히 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때문에 좀 변수가 있습니다. 네. 이 리버풀 같은 경우가 좀 심각한데 이 마네와 살라가 모두 빠져버리죠. 살라는 거의 언터처블 이번 시즌 정말 미쳤는데. 살라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1위, 도움 1위니까 이제 뭐 득점과 도움 다 지금 1위인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빠진다는 건 사실 리버풀에게 엄청난 타격이죠.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리버풀은 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안 한대요? 네. 왜 자꾸 안 해? 저 클럽 때문에 클럽 너무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 경기 끝나고 나왔던 이제 장난스럽게 나왔던 이야기가 거봐 감독이 없어도 잘해. 선수 안 사도 잘해. 감독이 코로나 때문에 벤치에 없어도 잘해. 돈 안 쓰려고 명분 아니야. 그렇죠. 야, 안 돼. 근데 지금 이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 살라와 마네가 없을 때 뭐 미나미노나 오리기도 다치지 않았어요 지금? 다쳤는데 이제 뭐 복귀를 좀 있으면 하겠죠. 1월에 하니까 이 오리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체인벌린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있긴 있죠. 그렇죠. 있긴 있는데 이 선수들이 또 살라와 마네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나비 케이타도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그렇죠. 나비 케이타도 나가죠. 야, 물론 이제 뭐 조금 커전도 좀 복귀하긴 했지만 지금 네. 옆에 부상자 명단이죠. 코로나나. 네. 부상자 명단. 엄청 많네. 특히 이제 뭐 티아고 같은 경우는 저는 부상이 상수잖아. 네, 리버풀에서 또 계속 부상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원래 부상이 상수야. 네. 저 티아고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마팁도 지금 코로나, 피르미누도 코로나, 알리송도 코로나 이렇게 지금 다 부상으로 빠져 있으니까. 미나미는 이 와중에 부상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어제 안 나왔죠. 명단에 없었죠. 그래서 이 리버풀은 사실 조금 이 우승권 경쟁팀들과 비교했을 때 얇은 스쿼드. 여기에 대해서 부상자도 많고 네이션스컵 때문에 나가는 선수도 많다. 주요 선수가. 이게 최대 변수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지난 시즌에 리버풀이 좀 어려웠던 것이 부상 때문에 쓸 선수가 없다. 막 그때 뭐 사실 미드필더를 밑으로 내려쓰고 막 난리 났어. 그렇죠. 사실 클럽이니까 이 정도 끌고 온 거지.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아마 1월부터 좀 반복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이번 주말에 개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달 2월까지 가나? 결승까지 가면? 그렇게 결승까지 간다면? 저기 이집트건 뭐 세네갈 막 다 떨어져 버려야 돼. 빨리 떨어져라. 클럽은 그걸 원하고 있겠죠. 빨리 떨어져라 막 이런. 그리고 이제 첼시를 보면 첼시도 사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타격을 받은 팀이죠. 루카쿠 때문에 타격받은 거 아닙니까? 루카쿠 때문에도 타격받았고 뭐 베르너도 없었고 네, 뭐 하베르츠도 최근에 없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베르너 때문에 요새 첼시 경기가 웃음 버튼이 사라졌구나. 그쵸. 되게 막 근데 요새는 웃기가 좀 그래. 너무 근데 진지해졌어. 많은 분들이 그 베르너가 뒤에 앉아 있으니까 베르너를 그렇게 찾으시더라고요. 또 그래? 베르너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웃음 버튼이 하나씩 있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좌우 측면에 지금 윙백 자리가 다 무너졌죠. 다 무너진 상태죠. 벤치렐 시즌 아웃, 리스 제임스 또 다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좌우 측면에 알론소와 아스필리쿠에타가 나오고 있지만 어제 경기도 좀 봤듯이 이 확실히 치렐과 제임스가 나왔을 때 퍼포먼스는 좀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첼시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지금 좌우 윙백을 보강하려고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정말 잘해줬던 맨디가 네이션스컵 때문에 또 차출이 되죠. 아, 이거 크네. 골키퍼 빠지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이 뭐 맨디가 없을 때 케파가 이제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어제 경기를 봐도 맨디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맨디가 나가는 것도 첼시에게 타격이고 그리고 지금 부상자도 사실은 뭐 제임스나 치렐처럼 주요한 선수들도 부상을 당했고 심지어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첼시도 좀 선수단의 좀 부상 문제 그리고 혹은 이제 뭐 네이션스컵에 대한 이런 차출 문제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나 뭐 나가는 어떤 변수나 이런 거는 네. 정리해 주셨는데 어때요? 두 팀의 다 종합해서 보자면 네. 지금 우리가 챔스건 다툼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둘의 어떤 상황은 누가 조금 더 낫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누가 좀 더 높은 순위를 갈 것 같아요? 이 첼시와 리버풀 중에 네, 뭐 어렵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첼시가 그래도 좀 높지 않겠냐? 네. 그건 아무래도 리버풀의 뎁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살라와 마네가 일단은 네이션스컵 때문에 1월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자리를 과연 뭐 미나미노, 체인벌린 이런 선수들이 메워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아무리 클럽이라도 쉽지는 않겠다. 특히나 이번 시즌은 정말 이 리버풀은 살라에게 거의 모든 것이 집중된 시즌이거든요. 너무 잘하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럽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가장 오른쪽 공격으로 좀 집중이 많이 된 시즌. 아놀드와 함께. 이더라고요. 그 공격 방향을 보니까 가장 오른쪽이 높고 가장 왼쪽이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럽 감독의 역대 리버풀에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라가 빠진다는 건 리버풀에게 엄청난 타격이다. 새벽에도 살라가 미쳤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여파가 있어서 살짝 지금 상황은 첼시가 유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 첼시 같은 경우는 어제도 봤지만 루카쿠가 없어도 잘 돌아간다. 잘못 걸렸어 넌. 투엘 형하고 저 로만 형이 없어도 돼 너. 뭔가 주요 선수가 뭐 베르너나 뭐 루카쿠나 이런 선수들이 한 명씩 없어도 그래도 뭐 플리식이나 뭐 마운트나 하베르츠나 이런 선수들이 잘 메워주면서 좀 로테이션이 잘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지혜까지 있으니까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릎 꿇어야 돼. 무릎 꿇고. 근데 이번에 리그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트넘과? 네. 그때는 나올까? 사람들이 토트넘 팬들이 그때까지 나오지 마라. 그때까지 나오지 마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나오지 않을까요? 루카쿠는? 그래. 아마 프리미어리그 뭐 어차피 지금 잠깐 쉬니까. 그렇죠. 야, 너 컵이라도 뛰어. 네. 반성의 의미로. 뛰어야죠. 그러면 토트넘만 못 할 수 있죠. 루카쿠가 더 보여주려고 내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뛰면 엄청 의욕적으로 나올 텐데. 네, 클래스가 토트넘이지. 자, 4위까지 올라와 있는 4위권 경쟁 팀들을 좀 살펴보면 아르테타가 이끄는 아스날이 최근에 정말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맨시티에게 지긴 했잖아. 네. 물론 퇴장당하고 가브리엘 마글레이슨이라든지 자카가 파울해가지고 PK 내주고 그랬다긴 하지만 네. 경기 자체는 시티한테 저런 경기력을 보여주는 거 보면서 진짜 많이 올라왔구나 이제. 그리고 선수들이 뭐 지긴 했지만 그리고 뭐 표정 자체도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 아스날이 사실 시즌 초반에 3연패를 기록하면서 최하위까지 막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르테타가 이끄는 지금 아스날의 이 상승세가 워낙 지금 무섭다. 그리고 지금 아스날이 거의 이제 뭐 턱 밑까지 쫓아간 상황이잖아요. 첼시, 뭐 리버풀을.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날도 잘만 하면 3위권 경쟁까지도 3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 어허. 특히 이제 이 아스날이 여름 이적 시장 때 좀 많은 좀 뭐랄까요 비판, 조롱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이적료를 많이 썼는데, 그렇지. 이 정도 선수들밖에 영입을 못했어? 그렇지 처음에. 하면서 이제 저기 나와 있는 벤 화이트, 뭐 도미아스, 램스데일, 웨데고르 이렇게 이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비싼 선수들인가라는 이제 의문을 가졌는데 그랬지. 이 3연패를 할 때까지는 저 선수들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3연패 이후부터 저 선수들이 다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르테타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표현으로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인공위성 쏘아 올리면 궤도에 올라가는 순간 이제 안정적으로 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올라가네 미사일이 다시 떨어지네 인공위성이 막 하다가 이제는 느낌 보면 딱 궤도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돌더라고. 맞아요. 축구를 잘해. 아니 토마스 파티 안정 우리가 막 욕하던 거 엊그제 같은데 팀이 안정적이 되니까 또 좋아지잖아. 네. 전체적으로 괜찮더라고. 아스널 잘하던데. 그 토트넘도 사실 이 콘테 감독이 오기 전에는 챔피언스 리그가 보이지 않았죠. 유로파라도 유로파를 가도 지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콘테 감독이 온 이후에 완벽하게 지금 달라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무패 행진. 그렇죠. 8경기에서 5승 3무. 엄청난 지금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 성적뿐만 아니라 공수양면으로 다 좋아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스탯 자체가 다 올라갔어. 일단 누누 감독 때까지는 이 득실차가 마이너스 7점이었잖아요. 마이너스 7. 그런데 이제 콘테 감독이 온 이후에 8경기를 치르고 나니까 플러스 3이 되어 있습니다. 공수 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실점한 것보다 득점을 10골이나 더했다는 지금 이야기니까 그만큼 콘테 감독 밑에서 이 토트넘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런데 이 토트넘의 문제는 사실 최근에 사우스햄튼과 와포드전을 보면서 확실히 느껴졌던 게 지공 상황에서의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수비 가다 놓고 지키고 이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래서 속공 치는 것까지는 되는데 만약에 상대가 딱 수비를 갖춰놨을 때 지공으로 풀어야 되는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풀메 스타일의 선수라든지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거. 사실 토트넘이 이 콘테 감독 이전에도 그게 사실은 문제였었고 네네. 콘테 감독도 사실 뭐 다른 팀들 인터밀란부터 뭐 유벤투스를 맡을 때도 지공 상황에서의 좀 공격 작업이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들을 들어왔던 감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토트넘이 워낙 이 누누 감독 체제에서는 이 많은 팀들에게 얕보였죠. 얕보였다. 그러면서 다른 팀들도 토트넘을 정말 수비라인 끌어올리면서 강하게 압박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경기를 펼치면서 이 콘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사실 콘테 감독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좀 형성되어 있었다. 상대가 얕봐가지고 토트넘을. 그렇죠. 아무래도 좀 올라와서 압박하려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뒷공간이 좀 열리고. 근데 콘테 감독의 전술 스타일이 뒷공간을 정말 잘 노리는 잘 파죠. 감독 중 하나고 여기에 대해서 뒷공간을 잘 팔 수 있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었고 하면서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워낙 기세가 좋은데 하면서 한 발 물러나는 이제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토트넘이 챔스를 가거나 더 성적을 위해서는 상대를 야마돌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에게 중요한 건 겨울 이적 시장이다. 네네. 겨울 이적 시장에서 벌써부터 이제 이 콘테 감독에게 어떤 이적 선물을 줄 것이냐라는 게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다마나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지금 문제가 지공 상황에서의 이 상대 수비를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 오케이. 그리고 맨유도 이 랑닉 감독이 오면서 사실 확실히 뛰는 모습이 달라졌죠. 그러게요. 많이 뛰더라. 맥토미니도 열심히 뛰고. 뭐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압박에 대한 수치가 랑닉이 온 이후로 정말 수직 상승했더라고요. 압박 개수가? 네. 압박을 시도한 횟수 자체가 정말 많이 달라졌고 그만큼 이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 솔샤르 감독도 사실 이 최대한 앞에서 압박을 시도하고 싶어 했던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랑닉이 오면서 선수들의 마음가짐이라던가 동기부여가 좀 많이 달라졌구나. 솔샤르 때는 하고 싶었는데 그 선수들이 마음이 내키진 않았었나 그렇죠. 뭐 좀 팀 분위기도 좀 안 좋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확실히 랑닉이 온 이후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연 랑닉의 그 정말 90분 내내 휘몰아치는 그 압박 축구가 맨유에게 어울리느냐 이건 조금 의문이 든다. 많이 뛰고 압박 개수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왜냐하면 지금 맨유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이 축구에 맞춰서 영입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전 감독들이 자기 축구에 맞춰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랑닉 감독의 축구처럼 정말 멍멍이처럼 막 뛰어다니고 이럴 수 있는 축구를 90분 동안 할 수 있는 선수들이냐. 그렇죠. 이 지금 랑닉이 온 이후에 감독 교체 효과를 확실히 보고 있지만 이 랑닉 교체 효과가 얼마나 꾸준하게 좀 발휘될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웨햄도 지금 5위입니다. 지금 메디야 5위 맞아요? 5위 맞습니다. 뭐야 저게?
5위요? 네. 어허. 지금 네. 정말 이 웨스트햄도 네네네. 지난 시즌에 이어서 네. 이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죠. 맞아요. 모예스는 이거 예전에 에버튼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4위를 위협하는 그 정도 팀을 맡았을 때 정말 잘해요. 네. 그러면서 사실 지금 이 웨스트햄에서 이 최전방 공격수 라인 뭐 안토니오를 중심으로 벤라마, 란시니, 포르날스, 보행 같은 이런 공격진들을 모예스 감독이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쓰고 활용하고 있다. 전방에서 강한 압박 그리고 정말 이 강하게 좀 다이나믹한 공격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속도감도 있고 압박 속도도 빠르고 뭐 공격적인 파괴력도 있고 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예스 감독의 축구에서 볼 수 있는 게 점유율은 사실 잘 가져가는 감독이 아니죠. 그렇죠. 그걸 그렇게 뭐 중시 여기진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맨유 감독일 때 아무래도 확실히 좀 수비 라인을 낮은 팀들을 상대하니까 이 모예스 감독의 단점들이 막 나타났죠. 정말 크로스만 계속 올리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전설의 크로스 공격. 네, 웨스트햄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상대 팀들이 조금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 팀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 모예스 감독의 좀 빠른 공격 전개 방식들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팀의 문제는 사실 이 스쿼드 자체가 얇죠. 다른 이제 뭐 토트넘, 맨유, 아스날 이런 팀들과의 비교했을 때도 좀 많이 얇습니다. 이 웨스트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저 안토니오가 없을 때 안토니오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지금 이 토트넘과 웨스트햄이 만났을 때 그 리그컵에서 만났을 때 안토니오가 안 나오니까 막 보엔이 최전방 공격수 나오고 이랬거든요. 아하, 맞아. 이제 부분을 개선하고 싶다. 그래서 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쉬크의 이적설도 나오고 이제 하고 있어서 이 웨스트햄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얼마나 스쿼드 보강을 잘 해주면서 시즌 끝까지 이 순위를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자, 일단 맨시티는 뭐 지금 우승 쪽으로 약간 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첼리는 챔스 안정권이다. 그래도 떨어지긴 했지만 1위하고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자리가 남아요. 네. 자, 아스날, 웨스트햄, 토트넘, 맨유. 경기는 뭐 약간 경기 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뭐 변수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자, 한 자리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가시죠. 이거 좀 쪼이셔야 됩니다. 저는 설마 그 팀? 설마 그 팀? 누군지 모르겠어 나도. 누구야 누구? 아스날, 웨스트햄, 토트넘, 맨유. 드디어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하겠다. 맨유? 아스날. 아스날이 제일 유력하다? 네, 저는 아스날 봅니다. 이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맨시티, 첼시, 리버풀의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가 나머지 팀들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점 중 하나가 이 감독이 시스템 자체를 잘 만들어놨죠. 그래서 어떤 선수가 빠져도 이 유스 선수에서 끌어와도 시스템이 돌아간다 라는 느낌인데 아스날이 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거 알아요? 저도 한때 네. 어떤 예측을 하면서 예측한 이유를 그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잖아요. 그게 다 화근이 됩니다. 그게 다 박제돼서 당신을 짓누르는 죄악으로 다 돌아와요. 짧게 얘기해야 돼. 뭐 아스날. 예.